수의사로 병원을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진료보는 강아지들의 상당한 수가 굉장히 노령견들입니다. 제가 아기 때부터 보던 아이들 대부분이 슬프게도 굉장히 고령의 강아지가 돼버린 거죠. 자, 여러분은 안락사를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락사란 건 어떤 것일까요? 혹시나 여러분이 안락사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것은 없을까요? 그럼 안락사는 언제 시키는 게 좋을까요? 안락사는 어떤 절차와 방법을 거쳐 시행될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강아지가 생애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안락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는요, 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을 뜻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안락사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하시고요, 어떤 분들은요, 자연스럽지 못한 일종의 사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결정의 순간은 오게 되고요, 그때마다 저는 여러 죽음의 옵션, 즉 죽음의 방법들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잘 이해하는 반면에 일부 보호자분들은요,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첫째로 안락사가 자연스럽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우리 애는 자연스럽게 죽게 그냥 둘래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죽음이란 것은요, 대부분 고통과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더구나 사람과 달리 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강한 진통 처치가 동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움에 동반되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은요, 이미 우리는요, 강아지에게 치료, 수술, 투약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인공적으로 수명을 아주 많이 늘려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안락사는요, 이 경우에 고통스러운 삶을 인위적으로 마치게 하는 것이 아닌 인위적으로 연장시킨 삶으로 인해 생긴 질병에 여러 고통에서 그만 중단시키는 시점을 결정하는 이런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안락사가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락사 후에 여러 보호자분들이 느끼는 가장 흔한 죄책감 중 하나가 너무 빨리 무언가 더 해보지 못하고 이기적인 이유로 안락사를 결정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요, 내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더 많은 비용의 검사나 더 적극적인 치료를 선택했어야 했고 더 열심히 간호하는데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제 수의사로서의 경험상 충분하지 못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강아지를 치료하고 강아지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또 고통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이미 하신 분들이란 겁니다. 훨씬 더 위험한 이기심이요, 내 강아지의 고통을 결정을 못 내려서 단순히 연장시키는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막연히 내 강아지가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떠날 때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줄 것으로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나 이제 그만 떠날게, 뭐 이렇게 말해주진 않거든요.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요, 수의사님과 상의하여 환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통증이 견딜 수 없는 시점이 명확하게 왔는지 파악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요, 반려동물의 고통을 연장하거나 너무 빨리 안락사하여 죄책감에 시달린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락사는 언제 하는 게 맞을까요? 수의사인 저 같은 사람은요, 옆에서 강아지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지만은요, 최종 결정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안락사의 시기는요, 딱 어느 한 시점이 아니고 강아지의 삶이 더 이상 유지가 힘들고 현재 삶의 질이 불편함의 단계가 아닌 고통스러운 통증의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 통증을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한다면요, 이때부터 강아지가 사망할 때까지의 사이가 안락사로 강아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의 불편함이나 통증 같은 삶의 질을 평가할 때는요, HHHHHMM 척도라 그래서 Heart, Hunger, Hydration, Hygiene, 해피니스, 모빌리티, More Good Days Than Bad Days,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은요, 통증, 식욕, 물먹기, 위생상태, 행복감, 운동성, 그리고 좋은 날과 나쁜 날의 비율을 각각 보고 평가하게 되는데요, 7가지 항목을요, 각각 1점부터 10점까지 평가하여 총점이 30점 이하가 된다면은요, 삶의 질이 불편함의 단계가 아닌 고통의 단계라고 파악하시고요, 안락사를 이때부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이런 시기가 됩니다. 삶의 질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제 다른 영상 속에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락사는요,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시행할까요? 우선 좀 전에 알려드린 삶의 질 평가를 통해 강아지가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고 또 현재 고통 중에 있다고 평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가족과 상의를 통해 안락사를 결정했다면요, 주치의 선생님과 안락사에 대한 상의를 시작합니다. 주치의 선생님 역시요, 현재의 강아지 상태를 평가하고 안락사에 동의를 한다면요, 이때부터 안락사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우선 강아지와 여러분께 충분한 인사의 시간을 줍니다. 후 깊게 마취를 진행합니다. 이후 충분히 깊게 잠이 들면은요, 심장을 멈추게 하는 약물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초 이내입니다. 깊게 잠든 사이에 순식간에
순식간에 심장이 멈추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통증도 없습니다. 스르르 잠들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으며 질병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인 안락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아 그동안 정성을 다해 잘 키웠듯이 보낼 때도 잘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추천하는 많은 강아지 용품과 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나 간식, 용품들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곳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관련 키워드를 치시면은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촘촘하게 해놨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긴다면요,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아셨죠?